이상해. 뭔가 소리가 자꾸 들려. 그래서 나 치료 좀 받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너 안 아파.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료도 안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군인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후송 가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도 받고 싶은데 아 됐어 너 안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미치겠는 거야. 그 상황에서 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성중위예요.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중이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성중이가 나 아파. 아픈 사람이야. 귀가 이상해.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그는 군의관인데 성중이가 하는 말을 정말 일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옆에다가 성중이와 그는 서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요. 불능입니다. 소통 불능 상태입니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중이도 여러 군데 이미 병원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 근데 자꾸 소리가 나. 환장하겠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거 그냥 놀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 군의관 그는 성중이의 상황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랬습니다. 농담할 기분 아닌데요. 아이 그러시겠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은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아 미치겠네. 성중이 나 진짜 소리 자꾸 나는데. 퇴원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예. 당신은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 치료도 안 해보고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너 나 제대로 치료도 할 줄 알아서 없고 항의하고 군의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어떤 식으로 보면은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금 읽어놓은 A 기니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에서는 주로 인물들 간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둘이 서로 사랑 이야기 하고 있나? 아니지. 둘이 얘기가 1도 통하고 있지를 않죠. 바로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절에서는 계급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상관없이 아픈 성중이가 약자야. 내가 얘 아프다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서류에 사인해 줄 수 있는 군의관이 강자지. 그러니까 여기 이 대화를 통해서 권력의 비대칭성이 나타나죠. 권력의 비대칭성이 드러나고 있다. 대화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써놨었고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게 나아. 그래서 성중이 입장에서는 독백적 상황과 유사하다. 독백적 상황과 유사하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는 건 아니겠죠. 혹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었다. 전문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설병원에서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 귀찮아.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아픈 거는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너무 환장하겠지.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의사가 몸에 이상이 있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내가 아파요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머무렸었다. 다른 군의관이 사인해 놓은 거에 얘 그냥 한번 좀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던 거였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군의관이 여기
군이 지금 성중이 앞에 있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가 여기 군의관의 의견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기준의 조건 환자 말이 아닌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을 했다. 자, 일단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렸다.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 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어이쿠야 씨. 성중이가 그렇게 얘기해도 먹히지 않았었던 후송이 어떻게 사인 하나로 후송이 가능해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후송합니까? 후송의 절차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 얘가 진짜 환자다 아니다 라는 건 증상보다 누구? 권위라든가 혹은 절차적 형식이 중요한 거죠. 절차적 형식. 이런 게 사회의 부조리고 저는 크게 봤을 때 이런 걸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데. 성중이가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여서다. 왔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4일이나 걸릴 일이야 이게? 성중이는 제17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려 하지만 환장하겠네. 입원도 쉽지가 않아.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 청력표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진료, 성중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진료해줄까? 그렇지 않을걸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여기가 일단은 제일 큰 병원이니까 군인들한테서는.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도표를 펼쳐보았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는 되어는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에서의 후송 방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력표 의견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 예, 후송 입원시켜라.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시켜라.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제17 후송병원에서는 후송 방법이 또 별개입니다. 환장하겠네. 후송을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뭐예요? 후송이 진짜 쉽지 않구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지.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전 군의관이.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이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도 수도병원으로 헬리콥터 후송을 갑니다만 너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보다 성중이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보다 위급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위급하지 않다. 그럼 그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까? 그 외에는 비슷비슷해요. 뭐 대구가 이비인후과 잘 본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 가기는 더 어렵죠.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거기에서도 안 되면 다른 데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병상수가 적어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후송 쉽지 않을걸? 후송 쉽지 않아. 그런 거겠지. 야, 너네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처리하고 여기 우리 제일 큰 육군 거기 수도병원으로 보내지 마.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가려면 여기서 그러면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선 그리 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응? 그리고 어디 후송 가느냐의 문제보다
후송이 되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죠. 지금 눈앞에 있는 아까 군의관 이야기하는 거죠. 너 후송 자체가 쉽지 않아. 후송 자체가 쉽지 않아. 후송이 되느냐라뇨. 이번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선에서 얘기하죠.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 참모부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알았어, 너 후송되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서 후송 보내야 된다라고 도장 받아야 돼. 그리고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여러 모아서 가야 돼.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아이, 그럼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보장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후송을 보내는 데의 요건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절차적인 형식이 더 중요한 거. 군의관은 성중리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이 군의관은 성중리를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딴 환자들 것에 한 묶음 책상 위로 내놓으면서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라면서 성중이와의 대화를 종결하려고 하고 있죠. 병실로 돌아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이 병실에 자신의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나?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인데.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었다. 또 다른 대위가 나타났죠. 얘가 이제 성중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성중이는 대강 얘기해줬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를 했다. 자,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충고를 해줍니다. 뭐라고?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1위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담배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까? 어머, 여기에서의 약은 누구예요? 후송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군의관에게 갖다주는 뇌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뭐라도 좀 찔러줘 이런 거지. 뇌물이라도 찔러주고 담배 한 보루라도 찔러줘야지 후송을 갈 수 있는 현실의 부조리함이지. 더러운 세상이죠 이거. 사람이 아픈데 그건 다 해줘야지. 야, 환자가 되려 의사에게 약을 쓴다는 말이죠. 여기에서의 약은 뇌물이라고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는 뭐예요? 환자가 군의관에게 약 쓰는 거.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의 건강하다는 거는 뭐예요? 제정신 박혀있냐? 이런 거겠지.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냐?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느냐?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도 안 나요? 까짓 거 내버려 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죠. 성중이는 내뱉던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로 나갔었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곤 했었다. 우와, 아무리 군인이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있지만 지 맘대로 외박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돈 써서 그런 거겠지.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고는 했습니다. B라고 묶여있네요. 그의 예감은 대체로 맞았었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게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건 문학소녀와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어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넋두리라고 생각해.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 헤치면서도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연하게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갑하는 군소리가 뒤따랐었다. 쓸데없이 말이야.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어떻게 해요? 현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할까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왠지는 모르겠으나 언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전이돼 버렸어. 그래서 말하는 것들, 말 자체가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아, 음악은 괜찮아.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은 많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고 편리했다. 결국엔 직관 좋단 얘기지. 말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 상상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해 오면서 참여해 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아, 언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렸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이었다. 언어보단 차라리 침묵이 나.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언어보다는 즐거웠었다. 언어보다 즐겼었다. 결국에 이 B는 역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중위의 내면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B는 성중위의 내면 심리. 내면 심리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중위는 현재 상황, 언어라는 거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면 심리의 내용 뭐예요? 하면 현실과 언어에 대한 인물의 심리, 인물의 생각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결국에 이렇게 말이 싫어요는 왜 하게 되었을까? 말이 싫어요. 군의관과의 대화 때문에 그래요. 군의관하고 대화하죠. 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아, 그들의 말이 내 말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진짜 아픈데 심리적인 고통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내 이런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다. 언어, 말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언어가 이렇게 질색이 되는 거겠지. 얘기 안 통하는 애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말 안 통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 상황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걔 말뿐만이 아니라 말 자체가 그냥 싫어지게 되어버렸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3번까지 역시 3번만 드려볼게요. 네, 1번 확인하러 갈게요. A 어디 있을까? A. 첫 번째 군의관하고 말 더럽게 안 통하는 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번,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 딱히 없고요. 대화를 활용해 인물 간의 갈등 있지. 시간의 역전을 통해서의 사건 원인, 딱히 시간 역전되는 거 아니고요. 주로 행동 묘사라기보다는 주로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의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훅 다 지우면 세상에 A만 보고도 2번이 답이었었지. B 보러 갈게요. B는 뭐예요?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말에 대한 이 성중위의 생각을 드러내주지. 내면을 주로 서술하며 오케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괜찮아요. 옆에다가 쓸까? 무엇에 대한 인물의 심리? 언어와 현실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줍니다. 괜찮을까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저는 본문 띄워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문제 보고 계셔도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나 너무 귀가 이상해요. 자꾸 소리가 들려요. 왜요? 후송하라는 소리가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의 1번 성중위의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다음 니은 그의 시선은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
이거는 후송 보내는 게 먹혀. 2의 2번.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송 결정의 조건, 후송 결정의 조건. 다른 군의관의 의견. 이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환자의 증세보다는 다른 군의관의 권위라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 다음 디귿 찾으러 갈까요? 디귿. 이 의견 여기에서는 후송 방법이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2의 3번. 의견란에 적힌 것 이외에도 후송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여기에서의 후송 방식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 괜찮네요. 다음 리을. 리을은 어디 있냐? 뒷페이지에 있죠? 리을. 후송이 되느냐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번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것 아닙니까? 에? 지금 나는 어디로 후송되느냐가 아니라 후송되냐 마냐 자체가 문제라고요? 2의 4번. 군의관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 성대위의 당혹감. 나쁘지 않은데? 답은 5번이겠네요. 미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의 내용은 뭐예요? 환자가 군의관에게 약을 쓰는 것.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중의의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돼. 평소에는 뭐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쓰는 건데 이런 상황에선 환자가 의사에게 약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2번은 어느 부분이 틀려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되냐? 요 정도겠죠. 평소 생각대로 전개되지. 평소 전개. 평소 생각? 아니지. 기발한 생각. 이렇게. 국어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런 역설적 상황 같으니라고 이딴 소리 하고 있겠지. 다음. 후송의 성중이는 이명, 귀 울림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 자각 증세를 설명하며 후송을 요구한다. 여기 볼까요? 설명하면서 후송을 요구해. 자신이 말을 통해서. 그런데 군의관은 형식적인 태도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후송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 성중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은밀한 뒷거래에 약 써야 되고 권위에 기댄 일방적인 진단, 다른 군의관의 의견란, 조직의 절차적 형식, 여기에서는 할 게 또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성중이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거부감은 합리적인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되겠죠. 합리적 소통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후송위원회나 집단 후송 등이 언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송을 위해 환자인 성중이가 스스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애초에 처음 병원에서 후송이 됐겠지. 1번 틀리죠. 아, 됐고요. 아이고, 자, 이걸 언제 본다. 나 바쁜데. 군의관 병실을 나가고 있지 않은 성중이와의 대화를 그만 마무리하고 싶어서 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나쁘지가 않죠? 전화기 같은 게 있었으면 밖에 야, 누구냐? 어디 연결 좀 해라. 이러면서 전화통화하는 척 했을걸? 성중이에게 약 써요. 약. 여기에서의 약은 뭐예요? 뇌물이지.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이 불합리하다. 괜찮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서 아, 러시아의 이 군 내부도 엄청 썩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계 2위 정도라고 하는데 아, 난 우리랑 붙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던데. 핵 안 쓰기로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전 평화주의자예요.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 후송 과정을 거치면서 성대위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바로 보기에 나와 있지? 5번. 음악은 강요하는 게 없어 생각하는 것을 통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그렇지 군의관하고 얘기 안 통하잖아요? 성중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합리적 소통을 열망합니다. 괜찮죠? 뜬금없이 합리적 소통? 보기 위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됐을까요? 잠시만요. 그냥 중간 점검 잠깐 하는 거예요. 현대 소설인데 뭐 물어보고 있어? 서술자, 갈등, 회상, 그 다음 서술자, 행동, 대화.
서술자의 인식. 다음 2번은요. 내용 물어보고 있는 거고 다음 180페이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감상한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보기를 참고하여라고 해놨었죠. 그럼 보기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 1, 2, 3, 4, 5번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번 보기에 쓰인 말이 전부 다 저기 선지에 쓰여 있는 말이 보기에 있는 말이 그대로 다 나와. 적어도 단어 하나 정도는 활용을 할 거다. 다음 뒤에 또 어디 있을까? 183쪽에 1번 문제 확인할까요?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 인물, 과거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성, 그 다음에 2번, 갈등, 내면 서술, 심리, 시간의 역전, 공간의 이동. 시간의 역전, 공간의 이동은 그냥 묶어서 퉁 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건 전개 방식. 행동묘사, 독배, 인물의 요것도 둘이 훅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인물에 대한 인물 제시 방법. 다음 4번, 5번 서술자. 서술자. 전지적 시점이냐 관찰자적 시점이냐. 결국에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네들 있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소설. 소설의 3요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요? 특정한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점이 나누는 거고 사건을 전달할 때 직접 제시할 건지 간접 제시할 건지 서술자의 시점, 위치에 따라서 행동과 대화만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보여주는지 작품 속에서 내가 겪은 일 내가 하는지 다른 사람이 겪은 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지 구성에 나오는 갈등은 거의 뭐의 동의어다? 사건은 뭐의 동의어다? 갈등의 동의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고 이 단어들을 다른 말로 문장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설이 있어요. 혹은 배운 작품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문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 시점,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얘네만 확인해 놔도 전체적으로는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시대적 상황이 꽤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일제강점기하고 6.25 전쟁 때인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오면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뒤에 해설지 나오니까 해설지에 줄거리 정도는 좀 읽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완전 땡큐지. 이러한 것들. 됐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것들 어디가 있냐 다 확인했고 했고 오케이 잠시만요.